안녕하십니까. 역시 오전에 했던 분도 정 대단한 등을 열정으로 줬으면 됐겠어. 좋겠어. 그냥 성실하게 안 빠지고 나오는구나. 더 이상 뭐 체크할 게 없어. 자격증 줘. 이렇게 힘들고 그런 건 100세 시대니까 지금 공부해놔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동산 시장 지금 주택 가격이 슬슬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죠.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그러잖아. 그럼 이제 조금 더 되면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면 그때 내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늦죠. 지금 꼭 안 하더라도 때 시대를 사는 거니까. 이렇게 오후에 공부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마음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세 시대니까 나중에 여행도 좀 살아있는 생활, 살아있는 날 중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 잊어버려. 날씨가 우중충하고 막 장마도 오고 내일부터는 이제 창하게 거기를 가도 되고 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보다 밑에를 좋아해. 밑에 바다 이런 거 꿈꾸면서 올해는 그냥 다 죽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 끝나니까 오히려 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재산세죠. 순서는 공부할 때 다 알고 있어도 이론이 중요하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고 그리고 나서 문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 대상 요약집 있으면 표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되고,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이죠. 요 세 가지. 여러분 항상 기본 이론이 중요하다. 문제는 많이 다루지 않더라도 기본이 돼 있으면 충분해.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이 세 가지가 바로 부동산이죠.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과세 대상이라도 부동산이 아니니까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토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내라고 하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내라고 하죠. 근데 느닷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주택은 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주택은 따로 묶어서 과세하죠. 그래서 요게 나오지.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뭐는, 그렇죠. 주택은 뭐 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은 여기서 과세하지 않고 여기로 와.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도 토지로 따로 과세하지 않고 여기 오기 때문에 요 토지와 건축물에서 주택은 빼라. 이리 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 시험에서도 요거 물어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과세 대상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죠.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 아니면 주택, 요 두 가지.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물어볼 지문이 없어요. 그럼 주택은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물하고 뭐예요? 토지까지가 합쳐서 주택이죠. 그죠? 그런데 이 부속된 토지가 불분명하다, 경계가 없어서 그럴 때는 건물 바닥 면적 있죠? 최고 몇 배? 10배. 도시지역 아니냐 바뀌냐 상관없어.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아니든 바뀌든 건물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 그리고 필수가 3번, 4번, 5번이다. 여러분, 재산세는 왜 내라고 하죠?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돈을 버니까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내라, 그게 뭐예요? 재산세예요. 그러면 주택은 어때요? 주택은 토지나 건축물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뭐는?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주택 사가지고 10년 살았으면 돈 벌었어? 아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주택은 재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돼. 왜?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목적이 주거용이니까. 그래서 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은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전체 벌로 보면 주택 하나로 보면 재산세 피박 써요. 엄청 많이 나. 왜? 누진세니까. 주택 가격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누진세율이죠. 그러면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라.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3가구 살고 있어. 주택 잘라. 몇 개로. 시장 분수 구청장 그렇게 계산 안 되니까. 우리는 다가구 주택 가지고 있으면 주택 몇 개지만 하나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곤해. 가구별로 잘라서 등기해야 세금을 계산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잖아. 이해가세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한 가구를. 10가구면 주택 몇 개? 10개를 쪼개서 각각 계산해야, 따로따로 계산해야 세금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여러분 주택은요 초과 누진세율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누진세율이에요. 그런데 1000분의 1이 뭐냐?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뭐일 때, 이하일 때는 맨 첫 번째 1000분의 얼마? 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요 세율이 6만 원 더하기 여기서 6천만 원 뭐하는 거? 초과 금액 있죠? 초과 금액에 1000분의 1.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돼서 4가지로.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만 봤어요. 그럼 하나 봐요. 다가구 주택 3층짜리가 있는데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여기가 3천만 원, 여기가 3천만 원, 여기가 3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전체 주택 몇 개야? 하나로 보면 과세 표준이 9천만 원이잖아. 합치니까 9천만 원.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잖아. 그럼 기본 얼마? 6만 원 더하기 6만 원 깔고 가죠. 왜 6만 원 깔아? 첫 번째 계산하면 6만 원 나와. 두 번째 갈 때는 요거 세금 깔고, 세 번째 갈 때는 이 세금 깔고. 이게 누진세예요. 전기요금이 누진제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6천만 원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게 지금 얼마인데 다 합치면 9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초과하는 게 얼마야? 3천만 원이죠. 거기에 1000분의 얼마? 1.5. 요거 먼저 계산하죠. 0.15. 요거 계산하면 4만 5천 원 나와. 그럼 합치면 10만 5천 원 재산세나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근데 이걸 하나의 주택으로 봐봐. 얼마야 이거? 3천만 원이면 여기로 가죠. 얼마야? 3만 원 나오잖아. 그죠? 여기도 3, 6, 9 합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쳐도 9만 원이지. 전체 주택을 하나 보면 10만. 엄청 차이 나죠?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은 뭘로 본다?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해가세요? 다음, 한 동의 건물, 주상복합 건물이죠.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건 면적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상복합 건물은 따로따로 등기가 됐어. 위에는 아파트, 밑에는 상가. 따로따로 구분됐으니까 면적 필요 없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부분만 뭘로 봐? 주택. 그럼 밑에는 상가. 세율이 서로 달라요. 상가 건물의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 이해가세요? 이제 한 구의 건물, 상가주택, 겸용주택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주택 면적을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 3층짜리, 4층짜리든 5층짜리든 허가를 내줄 때 일부는 근린생활, 상가 등으로 사용하고 위에 층은 뭘로? 주택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거지 따로따로 구분 등기 안 돼요.
건물 하나, 등기 권리증이 딱 하나야. 이런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다른 면적보다 100분의 얼마, 50 이상이면, 같거나 면 50% 이상이라고 그랬죠. 같거나 크면,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다 뭘로 봐라? 왜? 세금 부담 줄여줘야 되니까. 상가 부분도 뭘로 봐? 주택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3, 4, 5번 이건 필수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5번이야. 하나의 건물 상가주택은 1, 2층은 근린생활, 3,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전체 면적 중에 주택 면적이 뭐하면 같거나 크면 전체를 뭘로? 주택으로 봐야 세금 부담이 적다. 이해가세요? 요거 요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글쎄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되고, 그러면 또 하나, 이와 같은 과세 대상 물건은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뭐한다? 부과한다.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하고 사실상 현황이 같아야 정상인데 서로 뭐하면? 다르면 뭘로가?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사실상 현황으로 재산세를 시장군수가 계산했더니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요걸로 계산했더니 재산세가 뭐하면? 낮으면 시장군수는 손해보지. 그죠? 그럴 때는 뭘로 한다?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건 그런 단서가 있을 때만. 그런 말이 없으면 기본이 사실상 현황. 요까지. 자, 교재 봅니다. 자, 98쪽 보세요. 98쪽 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설명 중 옳은 거 1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따라 토지란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의 모든 토지 다 과세하죠. 예, 니은 주택이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요거 기억해야죠.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맞죠? 다음, 이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용도에 따라서 종합합산도 있고 별도합산도 있고 분리 과세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죠? 4번 니을에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그거 기억해야 돼.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상에 기재된 걸 뭐라고 그래요?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이죠. 예,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뭐하면 뭘로 가야 돼? 원칙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맞죠? 그런데 미음 이렇게 나왔어.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것도 맞죠? 이해가세요?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부과했더니 공부상으로 부과된 내용으로 부과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황으로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재산세가 뭐하면? 낮아지면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것도 맞죠? 예, 이렇게 해서 다 맞네. 답은 몇 번? 5번. 자, 3번 다시 가요. 여러분, 문제는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나오면 문제 유출한 거지. 그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나올 수는 없지만 이런 지문은 법조문은 똑같이 나와. 왜? 늘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내 이론을 정리하는 거지. 자, 그래서 1번, 3번에 1번 틀린 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뭐예요? 다르면 뭘로 가? 그렇죠. 사실상 현황. 여러분, 세법은 모든 기본이 사실상이에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 종부세도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이게 대원칙이야.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뒤에서 나올 건데, 여러분 김포시 안에 여러분 주택 10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같죠? 합치는 거 아니에요. 네, 주택마다 각각, 주택 10개면 재산세 10개 나와. 주택마다 각각. 그런데 재산세 중에서도 합쳐서 과세하는 게 있어요. 토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요거만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합치는 거 아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이제 4번, 한 동의 건물 하면 이거는 집합 건물 하면 생각 안 나니까 주상복합 이렇게 생각해요. 주상복합 건물은 면적 계산 안 해요. 예, 위에 아파트 부분은 뭘로 봐? 주택. 밑에 상가는 상가. 세율이 서로 다르다. 맞죠? 예. 그럼 5번,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의 주택에 부어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은요, 건물 소유자 따로, 주택의 토지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어도 합쳐서 재산세 계산해. A주택, B주택을 합치는 건 아니고,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 주택을요, 건물은 여러 번 앞으로 등기돼. 토지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도 주택이죠? 그럼 소유자가 달라도 건물하고 토지 합쳐서 한꺼번에 재산세 계산. 이해가세요? 소유자가 달라도. 예, 이렇게 해서 맞고 틀린 건 몇 번? 2번. 됐어요?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다음 여기 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주택. 거기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토지 있죠? 토지는 6월 1일 사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자,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이걸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 이거를 이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종합합산은 도대체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이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대략 뭐예요? 비사업용. 비사업용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거 나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비사업용이 뭐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 그건 투기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 이게 뭐야?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가지고 본인이든 누구든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농지인데 거기서 농사 짓지? 안 해. 휴농상태. 그건 비사업용이야. 비효율적. 그거는 뭐 해야 돼?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돼. 자, 일정 면적을 뭐 하는 거? 초과자가 붙은 거. 초과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그랬어요. 목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뭐가 초과됐는지 묻지 마. 그냥 초과자는 비효율적이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투기다.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은데 땅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없어. 나, 대, 지. 이거 투기예요. 어디로 가? 종합합산. 그리고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가 됐어요. 그럼 철거됐으면 지금 현재 건물이 없죠. 그래도 6개월 안 지났으면 봐줘. 뭘로? 여기로. 별도합산.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 근데 멸실되고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대지와 똑같아. 6개월 보한 거, 지난 거. 멸실되고 몇 개월? 6개월 지났으면 나대지와 똑같다. 다음에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 지었어요. 이게 비효율적이야.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토지 가격이 몇 프로? 2% 부족한 거 있죠. 바닥 면적을 보한 거, 제외한 거. 여기 보세요.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나대지. 이건 볼 것도 없이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그런데 이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종합합산 가니까 세금 많이 내야죠. 근데 여기다가 돈을 들이고는 싶지 않아. 근데 재산세 부담은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럴 때는 요 토지의 뭐가 시가 표준에, 여러분 시가 표준이 뭐예요? 토지의 기준 가격,
개별 공시지가 이것이 예를 들어 얼마다 1억짜리다. 여러분 공시가격이 1억이면 실거래 가격은 2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비싼 땅이 있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 몇 프로? 이 토지 가격의 몇 프로? 2%. 1억의 10%가 1,000만 원. 1%면 100만 원. 2%면 200만 원도 안 되는 건물 조그만 거 지어놨어. 그냥 크게 지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 지어놨다 그러면 이거는 형식상 지어놓은 거죠? 뭐 지어놓은 거야? 이런 거 지어놓은 거야. 배집. 배집도 건축물이죠? 네, 그러니까 인정해줘. 요거만큼은 뭐하고? 종합합산이 아니라 별도합산. 건물이 있으니까. 요 바닥 면적을 뺀 나머지는 뭐야? 다 되지. 그 얘기예요. 토지가액의 몇 프로? 2% 미달하는 건물의 바닥 면적을 뭐한 거? 제외가 뭐야? 초과. 초과는 토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러면 요 바닥 면적은 있으니까 뭐? 별도합산.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2% 부족한 거, 이것이 종합합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계속 반복. 모르는 거 아니에요. 들었던 건데 오래간만에 한 번씩 점검하니까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자, 그러면 별도합산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땅이에요? 사업에 이용하는 거? 그럼 땅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정상이죠? 개인이 땅 가지고 사업을 해. 그럼 돈 벌면 소득세 내. 법인은 땅 가지고 사업하면 법인세 내. 아, 세금 내면서 사업하잖아. 이건 투기가 아니니까 얘들보다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죠. 별도합산이야.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업할 때 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건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공익사업 같은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공장 있죠. 공장은 1차 산업이잖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땅. 그래서 공장 건물에 관련된 토지는 공장이 있어도 될 지역에 있으면 사업이지만 일이 가는 게 아니라 따로 떼어 분리과세, 세금 부담을 줄여줘. 생산성에 이용하는 거. 공장은요, 있을 장소에 있다. 그게 어디냐? 군읍면 지역에.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군읍면 지역. 또 김포시에도 공장이 있죠. 서울특별시에도 공장이 있잖아.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는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여기는 있어도 되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군지역은 거기에 공장이 있으면 세금보다 줄여줘야 돼. 생산성, 이리와 분리과세. 그런데 무슨 지역? 주거지역은 뭐가 있어야 돼? 주택이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 안 봐줘. 그냥 사업이야. 그냥 별도합산. 이해가세요? 이게 만약에 어디에 있으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이리 와서 세금 부담 줄여줍니다. 다음, 멸실되고 여기 6개월 지난 건 다 대지와 똑같죠? 6개월 안 지났으면 있는 걸로 보고 별도합산. 6개월 안 지났으면 별도합산, 지났으면 종합합산. 다음, 우리 이 상가 건물을 뭐라 그래요? 영업용이라고 하죠.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영업용 건축물 부속된 토지, 요거는 뭐다? 사업하는 거니까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죠? 네, 분리과세. 그리고 토지 위에 뭐가 없어? 건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주차장 사업. 주차장 사업은 건물 같은 거 없어도 되잖아. 넓은 공터에 줄쳐놓고 주차장 사업 하잖아요. 예, 이렇게 토지 위에 뭐가 없어? 건축물이 없어도 뭐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건 사업용 토지예요.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비사업용, 사업용. 그러면 요게 특징은 합산자가 붙었죠? 예, 관할구역 안에 요런 토지가 있으면 요걸 소유자별로 합쳐서 세금 계산하고, 요거는 요거끼리 합쳐서 세금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뭐는 분리과세는 소유자가 같아도 이런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합치는 거 아니에요. 토지마다 각각 계산해야 돼. 왜 각각 계산해야 돼요? 세금이 서로 다르니까, 세율이 다르니까 많이 부과하고 낮게 부과, 그죠? 그래서 이거는 타치성 재산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라고 해야 되고, 농사 짓고 있는 농지 같은 건 세금 부담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차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충족한 농지, 목장, 용지 이런 건 세금 부담 줄여줘야 돼. 이해가세요? 그리고 종중,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는 지역의 임야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공익사업이에요.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을 한다. 거기에 땅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고속버스 우리는 교통요금은요 국가가 통제를 해요. 요금을 많이 못 올려. 대신 너네는 재산세 부담을 줄여줄게. 원래 사업은 여기죠. 근데 여기 와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 다른 거랑 합치지 않고 그거만. 또 여러분 소금은 염전 이것도 공익사업이에요. 소금은 없으면 사람이 죽어. 예? 여러분 간혹 가다가 옛날 참하고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옛날에 중국 라오스를 거쳐서 막 그 그룹 쓰고 소금 가마니 미고 오잖아. 예? 소금 한 가마니에 우리도 1억에 팔아도요 없으면 안 되니까 사 먹게 돼. 그래서 이런 건 가격을 국가가 통제를 해놓는데 너네는 사업이지만 별도 합산으로 가지 말고 따로 떼어서 세금 부담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공익사업 같은 거 이해가세요? 그리고 제일 높게 부과하는 거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는 다 각각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4번부터 갑니다. 99페이지. 다음은 재산세, 분리과세. 분리는 기본이 뭐라고요? 차별, 차등. 따로따로 과세해야죠. 이유는 세금 부담을 아주 적게 아니면 아주 높게 구분하려니까 합치면 안 되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열거한 것이 다 가장 관계가 없는 거. 하수원, 전답, 하수원, 목장용지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죠. 분리과세 맞죠? 자, 이렇게만 나왔는데 공장, 용지도 기본이 있을 지역에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럼 분리과세로 갈 수 있어요. 어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군읍면. 그죠? 네. 다음 골프장용 토지하면 사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떼서 세금 많이 부과하니까 분리과세죠. 종중소유 임야나 종중소유 농지는 투기가 아니다. 분리과세. 5번 영업용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사업하는 거죠.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건 별도 합산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저 공장용지 2번은 분리과세 갈 수도 있고 별도 합산 갈 수도 있지만 5번은 뭘로 가? 그냥 별도 합산. 그죠? 답은 몇 번? 5번. 자, 4번 같이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이건 이의신청 요건이 되니까 개념 공부하라고 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5번 갑니다. 자, 토지중 재산세 종합합산 그랬죠? 종합합산 하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비사업용, 그죠? 비사업용. 네. 그럼 1번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어디? 안에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농지나 목장용지는 있어도 돼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그런 데 있으면 분리과세 갑니다.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죠. 네, 분리과세. 2번 특별시 산업단지와 무슨 지역? 공업지역에 공장 건축물이 있죠.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가죠. 있을 장소가 아니면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장은 지역 따지지 말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그건 짜투리 비효율적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2번 자,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에 공장 건조부 부속토지 입지 기준 면적 초과자가 붙었죠. 읽어볼 필요 없어.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뭐가 초과됐는데 공장용지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 초과는 비효율적이니까.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3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당해 부속 토지 100분의 2% 부족한 거 있죠? 예. 그 바닥 면적은 뭐고? 별도 합산이에요. 근데 바닥 면적 끝에 잘 보셔야 돼. 건축물, 여기 아까 그래서 건축물 2% 미달한 건축물 바닥 면적 요까지는 뭐고? 별도 합산이고 그것을 제외, 이게 초과예요. 지금 여기 초과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정상이니까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이죠. 다음 4번 특별시, 광역시,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농사 짓고 있는 농지는 토지가 아니니까 분리 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주죠. 다음 5번 영업용 건축물 하면 상가 등의 건축물은 사업하는 거죠. 상가 건물은 임대 사업하는, 그러니까 거기 토지도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 만약에 여기서도 기준 면적 초가자가 붙으면 이건 어디로 가?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으로 갑니까? 2번. 이런 게 토지예요. 자, 그럼 6번 다시 가요. 재산세,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기준 면적 이내 사무소, 그럼 영업용이죠.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이에요. 상가, 점포, 사무실 사업하는 거 별도 합산 맞죠? 2번 기준 면적 이내 공장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안에 공장 부속 토지는 분리 과세 대상이다. 맞아요? 네. 다음 군 지역의 기준 면적 이내 목장 용지는 분리 과세 대상이다. 군읍면 인정되죠? 네. 다음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사치성이죠. 뭘로 가? 분리과세. 공장군의 건축물 부속 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는 별도 합산. 틀렸죠? 기본이 뭘로 가? 분리. 공장은 기본이 분리예요. 네. 자, 7번 갈까요? 7번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뭐요?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닭과선 농지죠. 이런 건 농사짓지 않잖아. 비사업용. 어디로 가요? 답은 1번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다시 9번으로 갈게요. 9번.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함에서 과세 대상 구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구분이 잘못된 거 1번 자동차 운전학원, 이거 사업하는 거죠. 그럼 사업하는 토지니까 어디로 가? 별도 합산. 맞죠? 90년 5월 31일 요 날짜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뭐냐면 무슨 날짜냐? 90년 5월 31일이 중요한 건 아닌데 옛날에는요 토지분 재산세가 아니라 종합토지세라는 게 있었어. 90년 5월 말까지는. 근데 91년 1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는 이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들어왔어요. 토지분 재산세. 그 날짜니까 날짜 가지고 장난하지는 않으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중요한 건 종중소유 임야. 종중소유 동지는 기본이 투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염전 소금 생산하는 거 없으면 죽어요. 공익사업 분리과세. 맞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골프장은 두 가지죠. 회원제 말면 일반 대중골프장. 그건 사업이죠. 사업하는 건 뭐야? 별도 합산. 이해가세요? 회원제 골프장이라도 소수 인원만 사용하는 거죠. 그건 어디로 가? 분리과세. 4번은 뭐라고요? 분리과세가 아니라 별도 합산. 5번 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100분의 얼마? 2% 부족. 이거는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그것을 제외한 건 종합합산.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토지, 그랬죠. 바닥 면적이죠. 인정해줘. 강아지 집 바닥 면적. 뭘로 가? 별도 합산. 틀린 건 몇 번? 4번. 됐습니까? 네, 그러면 11번도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면 2번 보세요. 2번 뭐라고 그랬죠? 건축법 등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효율적 종합합산. 그래서 틀린 거 종합합산 토지는 11번에 답 몇 번? 2번. 그럼 1번은 뭐고? 종중이니까 불리고 왔어요. 3번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뭐 별도합산, 학원사업 별도합산이죠. 국방상 목적 외에는 다른 데로 사용할 수도 없고 처분도 안 돼. 그럼 아주 규제해놨죠. 불이익을 많이 당하죠. 세금 부담 줄여줘야 돼. 분리과세. 다음 과세 기준일 현재 염전 사업이 있죠. 소금 생산 공익 사업이라고 그랬죠. 어디로 가야 돼? 분리과세. 됐어요? 네,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 단원 재산세법 과세 표준 써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요, 누가 계산하죠? 재산세는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이거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뭘로 가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공시가격이에요. 그럼 시가 표준액이 뭐냐? 잠시 이리 와.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은 토지는 뭐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거 외웠더니 이걸 못 외워. 아무 쓰잘데없는 거. 중요한 건 토지는 뭐 별 공시지가. 언제 고시가 돼? 5월 말에. 그죠? 예. 그리고 주택은 필요 없어.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 근데 이 가격은요, 요거랑 틀려. 이 주택은 요 가격에는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 요것도 건물하고 뭐 토지 합친 거예요. 이해가세요? 합쳐서 고시가 돼요. 예, 다음 건축물. 상가 등의 건축물 있죠? 이건 아주 복잡해. 그래서 1회부터 33회까지 시험 봤는데 32회 때 한번 딱 물어봤어. 그것도 뭐라고?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가격. 그게 아니라 누가 시가 표준액은 1년에 한 번 이상 누가 지방자치단체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그거 한번 딸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물어볼 거야. 그 물어본다면 요거는 알아야 된다. 토지하고 보는 주택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금 공부하는 뭐 재산세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요 시가 표준액이 부동산은 실거래 가격의 60%, 70% 정도로 50%에서 70%까지 실거래 반영률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토지는 실거래 가격이 얼마? 1억의 매매가 이루어지면 공시가격은 최소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된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억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 6억에서 7억 정도가 공시가격이고 단독주택은 60% 정도 돼요. 이해가세요? 단독주택이 10억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는 개별 주택 가격은 6억 정도 된다. 딱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높죠? 이렇게 높은 걸 가지고 그대로 계산하면 너무 부담이 커요. 그래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나온다. 비율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것까지는 기억하지 안 해도 돼요.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에 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과세 표준이다. 그런데 뭐는 선박하고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 이건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보다 낮아요. 실거래 가격의 35% 정도 돼요. 35%.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새 자동차 회사에서 새 차 샀어. 1억 주고 샀어요. 얼마? 실거래 가격이 얼마? 자동차 1억 주고 샀죠? 보험에 가입하려면 시가 표준액 3,500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절반도 안 돼.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아니, 그래서 얘는 이런 게 없다니까. 그냥 계산해.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시가표준액. 이해가세요? 근데 선박하고 항공기는 부동산이, 그것도 부동산이 아니니까 안 물어보지. 물어보는 건 뭐? 부동산. 이해가세요? 시가표준액에 뭘 곱해라?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2번 잠깐 볼까요? 문제 12번 102페이지 재산세 과세 표준 설명으로 틀린 거.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무심코 가는 거야. 예? 토지의 뭐는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야?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액이죠. 여기라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 가입비율 곱하는 게 빠졌잖아. 틀렸죠? 이해가세요? 부동산은 항상 시가 표준액에 뭘 곱해?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액이잖아요. 거기라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니까. 틀렸고, 니은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틀렸죠? 거래세가 아니니까. 예, 항상 시가 표준액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곱해요. 틀렸고, 이거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건축물이죠. 역시 뭐야?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격, 여기까지가 뭐야? 시가 표준액이죠. 여기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되는데 그거 빠졌죠. 그러니까 틀렸고, 다음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은 나왔네. 건축물의 뭐?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분의 얼마? 70을 곱했죠. 그래야 과세 표준. 요건 맞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틀린 건 몇 개예요? 기억, 이은, 디귿, 이은. 4개인가? 올바른 건 하나밖에 없죠? 네, 답은 몇 번? 4번. 4번이에요? 왜? 틀린 거 물어봤어요. 틀린 거. 하나만 더 볼게요. 13번. 재산세 과세 표준 설명 틀린 거. 1번.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렇게 물어봤죠? 예, 계산함에서 지방세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서 토지분 재산세가 일정 비율만 감면되는 경우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맞죠? 감면이 뭐야? 깎아주는 거죠? 그럼 감면 대상이 있으면 그건 빼고 계산하라. 맞아요? 예. 2번.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은, 여러분 고급주택 없어.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나와요. 재산세는 고급주택 없죠? 그래서 그냥 주택이야. 주택은 뭐예요? 시가 표준액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 60% 곱한다. 맞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종합합산 토지는 시군군의 소유 토지를 인별로 보한다. 합산을 한다. 맞죠? 합쳐서. 예. 다음, 토지분 재산세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장부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인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야 되는 거 맞죠? 개인, 법인 다 똑같아요. 다음 5번. 공매 방법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그런 거 없어요. 거래세가 아니니까 항상 보다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틀렸죠?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